예상치 못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명문 온라인 고등학교에서 수학 최강자로 군림하던 학생들이 경악할 만한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모두가 어려워하던 복잡한 문제를 한국에서 온 한 전학생이 단숨에 풀어내며 교실 분위기가 일순간 얼어붙었습니다. 단순한 계산 속도가 아니라 논리적 접근까지 완벽했던 그녀의 풀이 방식에 학생들과 교사들까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죠. 과연 이 소녀는 어떻게 수학 강국인 미국과 중국의 라이벌들을 뛰어넘을 수 있었을까요? 새로운 학교에 첫 발을 내딛는 순간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스탠퍼드 온라인 고등학교, 미국에서 가장 우수한 학생들이 모이는 곳입니다. 이곳에 한국 소녀가 전학 왔다는 소식은 큰 화제였죠. 한국과학영재학교 출신의 국제수학올림피아드 금메달리스트라는 제 이력이 학생들 사이에서 빠르게 퍼졌습니다. 복도를 걸어갈 때마다 호기심 어린 눈빛들이 따라왔어요. 반가움과 기대, 그리고 경계심이 뒤섞인 시선이었습니다. 첫 수업 시간에 저는 최대한 또렷한 영어로 자기소개를 했습니다. 박지윤이라고 합니다. 한국에서 왔어요. 잘 부탁드립니다. 긴장된 마음을 감추기 위해 가볍게 미소를 지었어요. 사실 속으로는 떨림이 가득했습니다. 낯선 환경에서 과연 잘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이 되었죠. 그때 교실 뒤쪽에서 눈에 띄는 한 학생이 있었어요. 중국계 미국인 학생으로 보이는 그 아이는 저를 차갑게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 학생이 바로 학교의 수학 최강자라 불리는 올리비아 첸이었어요. 그 날카로운 눈빛에서 경계심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모르게 마음이 움츠러들었어요. 수학 시간에는 로버트슨 선생님께서 칠판에 복잡한 미적분 문제를 적으셨습니다.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사람. 선생님의 질문에 교실은 잠시 침묵에 빠졌어요. 저는 문제를 보자마자 풀이 방법이 떠올랐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너무 튀는 행동은 삼가야겠다는 생각에 손을 들지 않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도 모르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 다시 한번 아무도 없나요? 라고 물으시자 저도 모르게 제 손이 올라갔어요. 마치 몸이 저절로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박지윤, 답을 말해볼래요? 저는 잠시 생각하는 척하다가 답을 말했습니다. 3분의 1 곱하기 파이 제곱입니다. 말을 마치자 심장이 더 빠르게 뛰었어요. 혹시 틀리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들었습니다. 로버트슨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맞았어요. 어떻게 그렇게 빨리 계산했죠? 안도감과 함께 작은 자부심이 피어올랐습니다. 그냥 암산으로요. 제 대답에 교실 안에서는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뿌듯함과 동시에 부끄러움이 밀려왔어요. 그때 올리비아가 손을 들었어요. 선생님, 그건 단순한 계산 속도일 뿐이에요. 더 복잡한 문제를 내보시는 게 어떨까요? 올리비아의 목소리에서 날카로움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저를 시험에 들게 하려는 듯한 어조였어요. 갑자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올리비아의 도전적인 태도의 교실 분위기가 순식간에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로버트슨 선생님은 미소를 지으며 새로운 문제를 칠판에 적으셨죠. 그 순간 저와 올리비아 사이에 묘한 긴장감이 흐르기 시작했어요. 두 사람의 대결이 시작된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렇게 빨리 경쟁자가 생길 줄은 몰랐어 하지만 물러설 수는 없어 내 실력을 보여줘야 해. 로버트슨 선생님이 칠판에 새로운 문제를 적으셨습니다. 복잡한 3차원 공간에서의 벡터 문제였죠. 교실은 숨막히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어요. 올리비아가 자신있게 손을 들더니 칠판으로 나와 문제를 풀기 시작했습니다. 꼼꼼하게 단계별로 풀어나가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약 3분 정도 걸려 정답을 도출했죠. 그녀의 풀이 과정을 보면서 속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논리적이고 체계적이구나. 훌륭해요, 올리비아. 로버트슨 선생님이 박수를 치셨습니다. 올리비아의 얼굴에 자신감 넘치는 미소가 번졌어요.
그때 제 머릿속에 다른 풀이법이 떠올랐어요. 한국에서 배웠던 더 효율적인 접근법이 있었습니다. 잠시 망설였어요. 내가 나서면 올리비아가 불편해하지 않을까? 하지만 진정한 수학적 탐구를 위해서는 다양한 방법을 공유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선생님, 다른 방법으로도 풀 수 있을까요? 제 질문에 교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올리비아의 표정이 순간 굳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선생님께서 고개를 끄덕이시자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칠판으로 향했습니다. 무릎이 살짝 떨렸어요. 올리비아가 썼던 복잡한 방정식 아래에 제 방식으로 풀기 시작했습니다. 벡터의 대칭성을 이용한 더 효율적인 풀이법이었어요. 한국에서 배웠던 접근법을 활용했죠. 펜을 움직이면서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이렇게 하면 계산 과정이 더 단순해집니다. 결과는 동일하지만 단계가 절반으로 줄어들죠. 제 설명이 끝나자 교실에서는 작은 탄성이 흘러나왔습니다. 몇몇 학생들의 눈이 반짝이는 것을 볼 수 있었어요. 로버트슨 선생님은 기쁜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정말 놀라운데요. 다른 관점에서 접근하는 방식이 흥미롭네요. 이렇게 다양한 풀이법을 배울 수 있어 모두에게 좋은 기회인 것 같아요. 그때 올리비아의 얼굴이 굳어지는 걸 느꼈습니다. 그녀의 눈빛에서 불편함이 느껴졌어요. 칠판 앞에서 내려오는 저를 향해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냥 계산을 빨리 할 뿐이지 진짜 수학적 사고는 다른 거야. 그 말에 저는 잠시 멈춰서서 올리비아를 바라봤어요. 상처받았지만 평정심을 유지하려 노력했습니다. 효율적인 방법을 찾는 것도 수학적 사고의 일부라고 생각해. 제 말에 올리비아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가슴 한구석이 아파왔어요. 수업이 끝나고 몇몇 학생들이 저에게 다가왔어요. 와, 박지윤. 너 정말 대단하다. 올리비아가 지금까지 이 학교에서 최고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라이벌이 생겼네.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미소를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저는 경쟁자로 여겨지기보다는 그저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으로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왜 사람들은 항상 우리를 경쟁 구도로 보는 걸까? 씁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교실을 나서는데 올리비아가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한국식 암산이겠지. 그냥 빠르게 계산하는 방법을 잘 훈련시켰을 뿐이야. 진짜 논리적 사고와는 다른 거야. 그 말이 가슴에 콕 박혔어요. 제가 단순히 암산만 잘하는 학생으로 평가절하되는 것 같아 서글펐습니다. 눈물이 맺히려는 것을 꾹 참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런 오해를 풀기 위해 더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수학의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내가 한국에서 왔다는 이유만으로 나를 그렇게 판단하면 안 돼. 언젠가는 올리비아도 알게 될 거야. 수학에는 다양한 접근법이 있다는 걸. 전학 온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학교 게시판에 큰 공지가 붙었습니다. 유럽 수학 경시대회 대표 선발전이라는 제목이 눈에 들어왔어요. 유럽에서 열리는 국제 수학 대회를 위한 학교 대표를 뽑는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죠. 한국에서도 여러 대회에 참가했었지만 미국 대표로 국제대회에 나간다는 것은 새로운 도전이었어요. 설렘과 긴장감이 동시에 밀려왔습니다. 수학 수업이 끝난 후 제이슨이라는 친구가 다가와 물었습니다. 지윤, 너 EMC 대표 선발전에 나갈 거지? 그의 눈빛에서 기대감이 느껴졌어요. 아직 고민 중이에요. 전학 온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사실 저는 엄청 도전하고 싶었지만 미국 학생들 사이에서 너무 튀는 행동이 될까봐 조심스러웠죠. 내가 나가면 올리비아와 더 심한 경쟁 구도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되었습니다. 제이슨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어요. 내가 안 나가면 올리비아가 또 대표로 뽑힐 거야. 작년에도 그랬거든. 근데 솔직히 많은 애들이 너의 실력을 봤어. 내가 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그 말을 듣는 순간 부담감이 밀려왔습니다. 학생들이 저에게 기대를 걸고 있다는 사실이 부담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기뻤어요.
따스한 인정받는 느낌이 가슴을 채웠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고민이 되었어요. 정말 내가 해도 될까? 새로 온 학생인데 하룻밤을 고민한 끝에 저는 EMC 대표 선발전에 참가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접수 창구에 신청서를 내는 순간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최선을 다해야지. 다음 날 점심시간에 식당에서 우연히 올리비아의 대화가 들렸어요. 박지윤도 EMC 선발전에 참가한데 그 애는 암산만 빠를 뿐이야. EMC는 논리적 사고력을 측정하는 대회라고. 올리비아의 목소리에서 무시하는 듯한 어조가 느껴졌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옆에 있던 친구가 물었죠. 그래도 지윤이 국제수학올림피아드에서 금메달을 땄다며. 무시할 수 없지 않아? 올리비아는 포크로 음식을 찌르며 대답했습니다. 한국은 주산이나 암산 같은 계산 기술을 어릴 때부터 훈련시키잖아. 그건 진짜 수학적 사고와는 달라. 계산은 컴퓨터도 할 수 있지만 창의적인 문제 해결은 다른 거야. 그 말을 듣고 식판을 들고 자리를 뜨려던 저는 잠시 멈췄어요. 가슴속에서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떻게 내 실력을 그렇게 평가절하할 수 있지? 올리비아에게 다가가 제 생각을 말하고 싶었지만 굳이 충돌을 만들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마음속으로 시험장에서 보여주자라고 다짐했어요. 억울함과 분노가 섞인 감정을 억누르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선발전 날이 다가오면서 학교 전체가 묘한 긴장감에 휩싸였습니다. 올리비아와 저는 공식적인 라이벌로 여겨지기 시작했죠.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어요. 간혹 눈이 마주치면 올리비아는 고개를 돌려버렸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가슴이 아팠어요. 왜 우리는 서로를 이해하려 하지 않을까? 수학 선생님이셨던 로버트슨 선생님은 두 사람의 경쟁 구도를 눈치채셨는지 수업 후에 저를 따로 불러 세우셨어요. 지윤, EMC는 미국 방식의 문제가 많이 출제돼. 너에게 익숙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 준비를 철저히 하는 게 좋을 거야. 선생님의 조언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선생님, 최선을 다해 준비할게요. 선생님의 따뜻한 배려에 마음이 조금 편안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더 늦게까지 이전 EMC 기출 문제들을 풀며 미국식 문제 유형에 익숙해지려 노력했어요. 분명 한국에서의 접근법과는 다른 점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도전이 새로운 성장의 기회가 될 거라 믿었어요. 이번 기회에 내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을지 기대돼. 올리비아의 말처럼 나는 단순 암산만 하는 학생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보일 거야. EMC 대표 선발전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자 학교는 시험 분위기로 가득 찼어요. 그동안 저는 방과 후 도서관에서 미국식 수학 문제들을 연구하고 있었습니다. 한국과 미국의 수학 교육 방식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었죠. 한국에서는 빠르고 정확한 계산력과 효율적인 풀이법을 중시했다면 미국은 논리적 사고 과정과 증명 방식에 더 중점을 두는 느낌이었습니다. 이런 차이를 이해하면서 제 접근법도 조금씩 변화시켜 나갔어요. 때로는 혼란스럽기도 했지만 새로운 관점을 배우는 과정이 흥미롭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갑자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여기서 공부하고 있었네. 고개를 들어보니 제이슨과 몇몇 친구들이 서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에 반가움이 넘쳤습니다. EMC 준비 중이야? 우리가 도와줄게. 제이슨이 의자를 끌어당겨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갑작스런 제안에 가슴이 따뜻해졌어요. 미국에서도 이렇게 친절한 친구들을 만나다니. 친구들의 도움으로 미국식 문제 유형에 더 익숙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들이 설명해주는 논리적 접근법이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그러던 중 문득 도서관 입구에 올리비아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잠시 저희를 바라보다가 인상을 찌푸리고 돌아섰죠.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아팠어요. 그녀도 함께 공부했으면 좋을 텐데 신경 쓰지 마. 올리비아는 항상 혼자서만 공부해. 제이슨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올리비아가 저를 경쟁자로만 본다는 게 안타까웠어요. 다음 날 수학 수업 중 로버트슨 선생님께서 저와 올리비아를 교실 앞으로 불러내셨어요. 오늘은 특별한 수업을 하려고 해요. 우리 학교의 두 수학 영재가 서로 다른 풀이 방식을 보여주면 모두에게 좋은 학습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선생님께서 복잡한 기하학 문제를 칠판에 적으셨습니다. 한 명씩 나와서 풀이해 보세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올리비아와 직접 비교되는 상황이 긴장되면서도 설레었습니다. 먼저 올리비아가 나섰어요. 그녀는 정교한 증명 과정을 통해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단계별로 논리적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어요. 약 5분 정도 걸렸지만 그 과정이 완벽했습니다. 솔직히 감탄스러웠어요. 올리비아는 정말 체계적이고 논리적이구나. 이어서 제가 칠판 앞에 섰어요. 무릎이 떨렸지만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집중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배운 방식으로 접근했습니다. 특정 패턴을 찾아내 계산을 단순화하는 방법이었죠. 약 2분 만에 풀이를 완성했어요. 교실에서 작은 탄성이 들렸습니다. 두 가지 다른 접근법이 흥미롭네요. 로버트슨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올리비아는 논리적 증명을 통해, 지우는 패턴 인식을 통해 같은 결론에 도달했어요. 두 방식 모두 수학에서 중요한 사고방식입니다. 선생님의 말씀에 작은 희망이 생겼어요. 우리의 차이가 대립이 아닌 보완이 될 수 있을까? 수업이 끝난 후 올리비아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놀라서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혹시 화해의 제스처일까 기대했죠. 너의 방식은 빠르긴 하지만 진짜 수학에서 중요한 건 논리적 사고력과 증명 과정이야. 패턴을 찾아서 푸는 건 그냥 요령일 뿐이지. 올리비아의 말에 실망감이 밀려왔어요. 눈물이 차오르려는 것을 필사적으로 참았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수학은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고 효율적인 풀이법을 찾는 것도 중요한 과정이에요. 계산 속도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지만 불필요한 복잡함을 줄이는 것도 수학의 아름다움 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목소리가 약간 떨렸지만 제 생각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올리비아는 잠시 생각하는 듯 하다가 고개를 흔들었어요. EMC에서는 내 방식이 더 인정받을 거야, 기다려봐. 그렇게 말하고 돌아서는 올리비아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복잡한 감정이 일었습니다. 왜 우리는 서로의 방식을 인정하고 배울 수 없는 걸까? 둘 다 옳을 수 있는데, 그렇게 우리는 서로 다른 수학적 접근법을 고수한 채 EMC 대표 선발전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두 문화 사이의 차이가 단순한 경쟁을 넘어 더 깊은 이해의 시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때는 알지 못했지만 이 경험이 저에게 큰 성장의 기회가 될 것이었습니다. 마음속으로 다짐했어요. 언젠가는 올리비아도 다양한 접근법의 가치를 알게 될 거야. 그리고 나도 그녀의 방식에서 배울 점이 많아. EMC 대표 선발전 당일, 교내 대강당은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창가 쪽 자리에 앉았는데 세 줄 건너편에 올리비아가 보였습니다. 그녀는 차분하게 펜을 정돈하고 있었죠. 시험지를 받아든 순간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천천히 문제를 읽어내려갔어요. 첫 번째와 두 번째 문제는 비교적 쉬웠습니다. 세 번째 문제에서 잠시 막혔지만 이내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네 번째 문제는 완전히 다른 유형이었어요. 미국식 증명 문제였습니다. 잠시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가다듬고 문제에 집중했어요. 한국에서 배운 접근법으로는 쉽게 풀리지 않았습니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인 증명이 필요했죠. 문득 올리비아를 바라보니 그녀는 자신감 있게 문제를 풀어나가고 있었어요. 순간 불안감이 밀려왔습니다. 내가 정말 이길 수 있을까? 하지만 곧 마음을 다잡았죠. 이건 올리비아와의 대결이 아니야. 내 자신과의 싸움이지. 약 30분간 고민한 끝에 네 번째 문제의 실마리를 찾았어요. 미국식 접근법과 한국에서 배운 패턴 인식법을 결합한 방식이었습니다.
풀이를 완성해가는 과정에서 묘한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시간이 10분 남았을 때 저는 마지막 문제의 풀이를 마쳤어요. 올리비아도 거의 동시에 펜을 내려놓는 것이 보였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잠시 마주쳤고 그녀는 살짝 고개를 끄덕였어요. 시험 종료. 피터슨 교수님의 외침과 함께 모든 학생들이 펜을 내려놓았어요. 이제 결과만 기다리면 되었죠. 이틀 후 학교 게시판에 EMC 대표 선발전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제 이름이 가장 위에 있었어요. 박지훈 98점이라고 적혀 있었죠. 그 아래로 올리비아 첸 93점이 보였습니다. 5점 차이로 제가 1등을 차지한 거였어요. 주변 친구들이 제 등을 두드리며 축하해 주었습니다. 지훈, 축하해. 너 정말 대단해. 기쁨과 동시에 묘한 부담감이 밀려왔어요. 시선을 돌리니 올리비아가 결과지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표정에서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그리고 갑자기 그녀가 저를 향해 걸어왔습니다. 결국 계산 속도가 빠른 사람이 이기는 거냐? 올리비아의 목소리에는 쓴맛이 묻어 있었어요. 저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올리비아, 이건 단순한 속도 문제가 아니었어. 네 번째 문제는 너의 방식으로 접근했어. 내가 보여준 미국식 증명법을 배우지 않았다면 풀지 못했을 거야. 올리비아는 잠시 저를 바라보더니 말했어요. 그래도 내가 더 잘했어. 축하해. 그리고는 급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그날 오후 피터슨 교수님께서 저를 연구실로 부르셨어요. 지훈, 먼저 축하해요. EMC 대표로 선발되었어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저는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시험지를 검토해봤는데 특히 네 번째 문제에서 당신의 풀이가 매우 독창적이었어요. 전통적인 미국식 증명과 한국식 패턴 인식법을 결합한 방식이 인상적이었습니다. 교수님의 격려에 용기를 얻어 물었습니다. 교수님, 혹시 올리비아도 EMC에 같이 갈 수 있을까요? 그녀도 정말 뛰어난 학생이에요. 피터슨 교수님은 잠시 생각하시더니 고개를 끄덕이셨어요. 규정상 1등만 정식 대표로 참가할 수 있지만 올리비아를 참관인으로 데려갈 수는 있겠네요. 저는 기쁜 마음으로 연구실을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우연히 올리비아와 마주쳤어요. 올리비아, 좋은 소식이 있어. 너도 EMC의 참관인으로 같이 갈 수 있대. 올리비아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뭐라고? 어떻게? 내가 교수님께 부탁했어. 우리가 서로의 접근법에서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해 함께 가면 좋을 것 같아. 잠시 침묵이 흘렀고 올리비아의 표정이 조금씩 풀어졌습니다. 고마워, 지훈아. 생각해 볼게. 한 달 후, 저는 마침내 유럽 수학 경시대회가 열리는 스위스 취리히에 발을 디뎠습니다. 올리비아도 참관인 자격으로 함께 왔어요. 비행기에서는 거의 대화를 나누지 않았지만 호텔에 도착한 후부터는 조금씩 어색한 분위기가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문제 유형은 우리가 준비한 것과 다를 수 있어. 올리비아가 대회 전날 밤 호텔 로비에서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더 긴장돼. 미국이나 한국과는 다른 접근법이 필요할지도 모르겠어. 올리비아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의 노트북을 꺼냈어요. 내가 이전 대회 문제들을 분석해봤어. 같이 볼래? 그렇게 우리는 밤늦게까지 함께 이전 대회 문제들을 분석하며 준비했습니다. 처음으로 경쟁자가 아닌 동료로서 대화를 나누는 시간이었어요. 올리비아의 논리적인 분석력이 놀라웠고 저는 패턴을 빠르게 발견하는 능력으로 그녀를 보완했습니다. 드디어 대회 당일 취리히 대학교 대강당은 전 세계에서 모인 수학 영재들로 가득 찼습니다. 올리비아는 참관석에서 저를 향해 엄지손가락을 들어 보였습니다. 문제지를 받아든 순간 저는 당황했어요. 예상대로 유럽식 문제들은 한국이나 미국에서 접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더 추상적이고 이론적인 접근을 요구했죠. 처음 30분간 저는 문제를 이해하는 데 집중했어요. 첫 번째 문제를 풀기 시작했을 때 문득 올리비아와 함께 연습했던 접근법이 떠올랐어요.
논리적 사고와 패턴 인식을 결합한 방식이었습니다. 그 방법으로 문제를 하나씩 풀어나가기 시작했죠. 대회가 끝나고 참가자들과 함께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올리비아가 다가왔어요. 어땠어? 생각보다 어려웠어. 하지만 내가 알려준 접근법이 정말 도움이 됐어. 저는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올리비아는 미소를 지었어요. 너는 정말 빠르게 적응하는 능력이 있어. 그게 단순한 계산 속도가 아니라 진짜 수학적 직관이라는 걸 이제 알겠어. 그 말을 들으니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인정하기 시작한 순간이었어요. EMC 대회 결과 발표 날 취리히 대학교 강당은 다시 한번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저는 올리비아와 함께 앞줄에 앉아 결과를 기다렸습니다. 이번 EMC는 역대 가장 높은 수준의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심사위원장이 말했어요. 올리비아가 살짝 제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 EMC의 우승자는 미국 대표 박지윤입니다. 순간 귀가 멍해졌어요. 올리비아가 환하게 웃으며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해냈어, 지윤. 정말 대단해. 시상대에 오르면서 전 세계에서 모인 수학 영재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히 한국이나 미국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수학이라는 보편적 언어를 통해 모두와 소통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미국으로 돌아온 후 스탠퍼드 온라인 고등학교에서는 저를 위한 축하 행사가 열렸습니다. 그 중에서도 올리비아의 축하 인사가 가장 의미 있게 다가왔습니다. 내가 틀렸어, 올리비아가 모두 앞에서 말했어요. 지유는 단순히 계산만 빠른 게 아니었어. 그녀는 다양한 문화적 배경에서 오는 여러 접근법을 융합할 줄 아는 진정한 수학자야. 그 말에 저는 감동을 받아 올리비아에게 제안했습니다. 너도 나보다 논리적인 면에서 강한 부분이 많아. 우리 함께 연구해 볼래? 그렇게 저와 올리비아는 수학적 사고의 융합이라는 주제로 새로운 클럽을 개설했어요. 한국식 암산법과 패턴 인식, 중국식 논리 훈련, 미국식 창의적 접근법을 모두 활용한 새로운 수학 학습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소수의 학생들만 참여했지만 점차 클럽의 규모가 커졌어요. 미국 학생들은 아시아 수학법이 신기하다며 흥미를 보였고, 아시아 출신 학생들은 미국식 접근법의 창의성에 매료되었습니다. 한 학기가 지난 후 학교 전체의 수학 성적이 크게 향상되었어요. 로버트슨 선생님은 이를 문화적 융합의 힘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졸업을 앞둔 어느 날 올리비아와 함께 캠퍼스 벤치에 앉아 과거를 회상했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우리가 이렇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올리비아가 웃으며 말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수학은 결국 언어의 차이, 문화의 차이를 넘어서는 보편적인 것이었어. 우리는 서로의 차이에서 배울 점을 찾았고, 그게 우리를 더 성장하게 했어. 그렇게 우리는 라이벌이 아닌 동료로 서로의 문화와 접근법을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는 여정을 시작했습니다. 수학이라는 공통의 언어를 통해 차이점은 장벽이 아닌 새로운 가능성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 깨달음은 수학을 넘어 저의 인생 전체의 소중한 교훈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도 제 앞에는 많은 도전이 기다리고 있겠지만 이제 저는 알고 있어요. 다양한 관점을 받아들이고 융합할 줄 아는 열린 마음이야말로 진정한 성장의 열쇠라는 것을요. 그리고 가장 아름다운 풀이법은 때로는 서로 다른 접근법이 만나 새로운 하모니를 이룰 때 탄생한다는 것이죠. 한국 소녀로서 미국 수학대회를 뒤흔들었던 이 경험은 결국 저에게 수학 이상의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진정한 우정과 다양성의 가치, 그리고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할 때 피어나는 아름다움이었어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